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벌써 오프시즌을 기다리는 팬분들이 많습니다. 또 현지에서도 워낙 샴즈를 비롯해서 이번 오프시즌 역대급일 거야, 계속해서 트위터 켜놔, 이런 문구들을 많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2025년이 역대급 오프시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7개 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샴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025년 오프시즌은 역대급일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팀을 옮길 것이다. FA 계약보다는 트레이드가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큰 변화를 가져갈 팀 예측 한번 탑7을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첫 번째 팀은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자, 보스턴 셀틱스. 일단 제이슨 테이텀의 아킬레스건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아예 뛰지를 못해요. 테이텀 없이 우승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스턴이 내고 있는 금액 자체가 자그마치 480밀입니다. 연봉으로 220밀, 사치세로 260밀, 합쳐서 480밀. 정말 미치도록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이텀이 뛰지 못하고 한 해를 쉬어간다면 이거는 셀러리를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중론이 있었고, 실제로 보스턴은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거의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00밀에 가까운 셀러리와 사치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죠. 지금 셀러리 캡을 보시면 25, 26 시즌 때 웬만한 선수들이 다 있어요. 그쵸? 알 호포드만 FA로 풀리고 루코넷이랑 나머지 선수는 전부 다 계약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이 53밀, 54밀에 드루, 포르징기스, 그 다음에 데릭 화이트, 이 3명의 평균 연봉이 30밀이에요. 저 3명 중에 한 2명은 내보내야, 2명을 내보내면 대성공이고, 혹은 새롭게 계약이 시작되는 샘 하우저의 저 10밀짜리 계약만 내보내도 엄청나게 사치세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스터에는 재정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드루 할러데이 혹은 포르징기스가 팔릴 가능성이 제일 크죠. 일단 포르징기스와 할러데이는 모두 다 30밀이 넘습니다. 그리고 포르징기스는 다음 시즌까지가 계약이 만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팔기가 용이할 수 있고, 드루는 아직까지 3년의 계약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거의 100밀. 그렇기 때문에 팔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팀들이 데릭 화이트의 저 연봉에 군침을 흘리겠죠. 싸게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보스턴의 기존은 데릭 화이트를 데려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희생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싸게 넘기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샘 하우저, 포르징기스, 드루 할러데이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레이드 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셀러리를 보시면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이 28, 29 시즌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 셀러리를 보시면 65밀, 67밀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 되면 또 저 금액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 위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다음 시즌에 테이텀이 뛰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스턴이 셀러리를 다이어트를 통해서 한 시즌 정도는 사치세를 절감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팀은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이번에 정말 낮은 확률을 뚫고 로터리 픽 1순위 픽을 거머쥐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쿠퍼 플래그의 드래프트 1픽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픽을 트레이드할 계획도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고요. 루카 돈치치와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이후에 완전히 새 판 짜고 있죠.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무릎을 크게 다치면서 시즌 절반 이상 날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빙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볼 핸들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셀러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카이리 어빙은 아마도
네, 팀과 옵트아웃하고 재계약을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년 정도 플레이 옵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앤서니 데이비스의 53일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어빙은 어차피 새로운 계약을 맺을 거고, 클레이 탐슨,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 전부 다 15일 전후예요. 그러니까 셀러리가 그렇게 꼬여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빙이 시즌 절반을 날릴 거기 때문에 어빙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어떤 방식으로 영입을 할 거냐. 그런데 트레이드로 지금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일단 PJ 워싱턴과 데니얼 게포드는 만기입니다. 그런데 앤서니 데이비스의 계약이 27-28 시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데릭 라이블리 2세는 루키 스케일로 26-27 시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 앤서니 데이비스, 데릭 라이블리 2세 이런 선수들을 4명이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PJ 워싱턴 혹은 데니얼 게포드가 트레이드 칩으로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케일러 마틴. 케일러 마틴의 저 연봉이 다음 시즌 9.6밀, 그 다음에 다다음 시즌이 10밀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옵션. 상당히 팀 친화적이죠. 쉽게 매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는 아마도 뭐 드루 할러데이나 론조 볼, 뭐 크리스 폴, 자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PJ 워싱턴이나 혹은 데니얼 게포드를 트레이드 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론트 코트 쪽에 선수들의 재능이 몰려있기 때문에. 또 플래그 같은 경우에도 백코트 자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라인업을 보시면 단테 엑삼 아마 안 잡을 거예요. 단테 엑삼은 이제 FA로 풀립니다. 보시면 브랜든 윌리엄스 정도밖에 없어요. 제이든 하디는 뭐 메인 볼핸들러로 쓰기 어렵고, 브랜든 윌리엄스도 풀타임으로 1번을 볼 수는 없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볼핸들러를 2명은 데려올 거다. 그런데 이게 자유계약을 데려올지 아니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도모할지, 댈러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백코트 쪽에서는 뒤따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팀은 덴버 너게츠입니다. 자, 덴버 너게츠. 니콜라 요키치가 현재 멤버로는 우리가 우승하기 힘들다. 로테이션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인디애나나 뭐 혹은 OKC 같은 팀들이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를 시즌 말미 인터뷰에서 했었습니다. 덴버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로스터, 특히나 연봉 구조가 주전들에게 몰빵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즌 연봉 한번 볼까요? 요키치 55밀, 저말 머레이 46밀, 새로운 계약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38밀입니다. 여기 에런 고든의 연봉은 26-27 시즌부터 뜁니다. 그리고 나서 지크나지 같은 선수에게 연 8밀을 줘버렸죠. 완전히 잘못된 계약이고, 다리오 샤리치, 러셀 웨스브룩은 플레이 옵션이 있는데 이 두 선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뭐 저 덴버 너게츠가 직접 뽑고 키운 선수들에게만 140밀이 들어가요. 쉽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 요키치가 이 멤버로 이렇게 얇은 로스터로는 우승하기가 어렵다. 지금 요즘에 뭐 추세가 그렇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꽉 막힌 셀러리로 인해서 전력 보강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이번 시즌은 뭐 계약이 또 보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트레이드해서라도 저 셀러리를 쪼개서라도 여러 롤플레이어들을 영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물론 누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사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계약이 저말 머레이만큼 길게 남아있진 않잖아요. 포터 주니어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서라도 많은 롤플레이어들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트레이드 후보라고 볼 수가 있고, 러셀 웨스트브룩은 남아있을지 뭐 아니면 또 다른 팀으로 갈지, 댈러스 같은 팀들의 구애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플레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다리오 샤리치는 이제 NBA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옵트아웃 하지 않고 옵트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크나지, 다리오 샤리치 같은 선수들에게 13밀, 15밀 줘야 되는 거죠. 미치는 노릇이죠. 자, 그리고 크리스찬 브라운은 이번 시즌까지가 루키 스케일인데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뭐 25밀, 30밀 정도 될 겁니다. 샐러리가 아마 더 터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데이런 홈즈를 지난 시즌 드래프트를 통해서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서머리그 때 완전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시즌은 뛸 수 있기 때문에 데이런 홈즈, 뭐 줄리안 스트로더, 페이튼 왓슨,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는 선수들의 활약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샐러리 상황만 놓고 보자면 갑갑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 벅스입니다. 미러키 벅스도 댈러스만큼이나 참 상태가 좋지 않죠. 우선 야니스 드라마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어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야니스와 미러키 벅스 구단 수뇌부의 미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가 중요한데, 야니스 드라마가 뭐 시작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부터 해서 달려들 팀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야니스가 잔류한다면 미러키의 다음 시즌은 아마 갭 이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한 해 정도 쉬어가는 로스터와 그리고 또 샐러리를 재정비하는 그런 한 해로 잡을 거예요. 이거는 야니스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데 FA로 풀리는 선수들과 계약 여부 역시 커다란 관건입니다. 일단 브룩 로페즈 FA입니다. 그리고 터린 프린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마찬가지고요. 바비 포르티스, 팻 커너튼, 케빈 포터 주니어는 플레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연봉이 완전히 보장된 선수는 내년 시즌 뛰지 못하는 릴라드, 팀을 옮길지도 모르는 야니스, 그 다음에 연간 22밀 정도로 잡혀있는 카일 쿠즈마, 또 아래쪽에 안드레 잭슨 주니어, 크리스 리빙스턴, 타일러 스미스 정도밖에 없어요. 완전히 새 반짝이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릴라드가 지금 53일짜리 선수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즌 뛰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전력 보강이 어렵죠. 그래서 야니스가 남는다면 다음 시즌은 흔히 말하는 그냥 버리는 시즌이 될 거예요. 이걸 야니스가 참을 수 있느냐? 참지 못하고 지금이 내가 떠나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러키 역시도 야니스를 매물로 완전히 새 반짝이에 돌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레나 후보를 보시면 뭐 야니스, 브룩 로페즈,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이외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야니스와 미러키가 면담 결과, 회의 결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여부에 따라서 2025년 오프시즌이 완전히 판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미러키를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고요.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워리어스의 다음 시즌 일단 생각보다 FA로 풀리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커리와 버틀러와 디그린 여러분 샐러리를 맞춰놨죠. 2627 시즌까지 맞춰놨어요. 저 때까지 우승 도전이고 아마도 스테픈 커리나 뭐 혹은 지미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이 저 때 동반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샐러리를 지금 2627 시즌까지만 맞춰놓은 거고요. 모제스 무디는 지난해 여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728 시즌까지 있고 버디 힐드도 2627 시즌까지, 그리고 버디 힐드는 93년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2728 시즌 때는 아마도 옵트 아웃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의 계약이 2627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향후 2년 동안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달리겠다, 올인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그 올인을 하면서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인 조나단 쿠민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다른 팀들이 이 오퍼시트를 제출했을 때 매치할 것이냐, 그리고 매치를 했을 때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할 것이냐.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샐러리를 내가 실제로 쿠민가에게 준 금액보다 적게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샐러리를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더 많은 선수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올 시즌 이번 여름의 골든스테이트의 화두 관건은 집토끼들을 잡는 것도 있죠. 자, 보시면 케번 루니, GP2 이 두 명이 FA로 풀리죠. 그리고 쿠민가도 뭐 RFA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풀립니다. 그래서 집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선수를 보강을 하느냐, 이 멤버 그대로 간다고 하면 뭐 가봤자 2라운드겠죠. 빅맨 높이를 보강해야 되고 좋은 롤 플레이어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특히나 빅윙 같은 자원들. 하지만 그런 자원들을 데려오려면 샐러리가 널널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드로 이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쿠민과 GP2, 케본 루니가 뭐 떠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커리,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을 도울 수 있는 운동 능력 충만한 연건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니즈는 30개 팀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물론 버틀러를 트레이드로 영입하고 나서 대성공을 거뒀지만 이번 2025 오프시즌 때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GP2나 루니가 아니라 쿠민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결정하거나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할 것이냐, 오퍼시즌에 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안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브랜든 포젬스키랑 그리고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는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저렴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기 산토스도 마찬가지고 퀸틴 포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보다 조금 더 검증되면서도 젊으면서도 빠르고 날래고 높이 뛰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장에 그런 선수는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팀은 바로 LA 레이커스입니다. 자, 레이커스 일단 플레이오프 탈락 이후에 빅맨 보강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잭슨 헤이즈는 이미 언해피를 발표했어요. 헤이즈가 떠난다면 레이커스의 골밑은 더욱더 무주공산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돈치치를 영입을 했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뭐 옵트인 하거나 옵트아웃해도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을 겁니다. 아들도 있고 더 이상 팀을 옮기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 돈치치와 함께할 날이 이제 1년, 2년 남았을 텐데 이때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물론 르브론 제임스 은퇴 이후에 포스트 르브론 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를 때 질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오프시즌 때 레이커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틴 리브스가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잡혀있죠. 자, 오스틴 리브스를 한번 보시면, 자, 지난 시즌 12.9밀, 이번 시즌 다가올 시즌 13.9밀, 그리고 2627 시즌 때 14.9밀을 받지만 100% 옵트아웃 할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30밀 이상 노릴 거예요. 30밀이 예전에는 정말 미친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30밀이 셀러리 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스틴 리브스는 2627 때부터는 연봉이 팍 뛸 거예요. 2배 이상 뛸 겁니다. 3배 가까이 뛸 겁니다. 예, 그리고 레이커스가 이를 모를 리 없죠. 레이커스에게도 오스틴 리브스는 정말 뭐 내 새끼잖아요. 우리가 직접 키운 선수입니다. 그런데 돈치치와 르브론이 있는 한 오스틴 리브스는 다소간 중복 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수비 때문에. 그렇다면 오스틴 리브스가 레이커스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NFS는 아니잖아요. 나포세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스터 상황에서, 왜냐하면 로스터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르브론 제임스, 도리안 피니 스미스가 플레이 옵션이 있는데 저대로 연봉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선수를 많이 영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마키프 모리스 안 잡고 잭슨 헤이즈 안 잡고 알렉스 렌 안 잡는다고 하더라도 6밀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오스틴 리브스를 매물로 빅맨 영입에 나설 수도 있다. 달튼 크넥트는 레이커스가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려 놔버렸어요.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스틴 리브스가 트레이드 칩으로 쓰인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 거기다가 뭐 게이 빈센트, 막시 클리바 연평균 11.5밀 받는 선수들이 3명이나 있잖아요. 끼워 넣기 너무 좋거든. 예, 그래서 빈센트, 클리바, 뭐 제러드 밴더빌트, 또 오스틴 리브스까지 충분히 저는 트레이드 칩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야만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지. 자, 지난 시즌 보세요, 여러분. 알렉스 렌 도움됐나요? 하등 안 됐습니다. 잭슨 헤이즈, 레디 감독이 머리 나쁘다고 아예 플레이오프 때 안 썼죠. 결국에는 애매한 선수 모아놓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결국에는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당연히 우리가 잃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팀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볼 건 레이커스의 1라운드 지명권과 더불어서 오스틴 리브스입니다. 그래서 리브스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자, 스퍼스, 이번 오프시즌 어떻게 보낼까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굉장히 많은 자산을 또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빅터 웬반야마, 그리고 디에런 팍스, 그리고 스테판 캐슬, 또 이번 2순위로 뽑을 딜런 하퍼 조합으로 일단 다음 시즌을 준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야니스 혹은 케빈 듀란트 같은 엘리트 윙 자원에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스타일상 만약에 정말 이게 얼토당토하는 소문이라면 빠르게 진화했을 겁니다.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우리가 키워서 할 거야. 트레이드로 선수 데려와서 하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별다른 반응은 없었고, 물론 반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 로스터에 2025년 2순위 픽이 있습니다. 1순위 픽만큼이나 대박이죠. 1순위 쿠퍼 플래그, 2순위는 딜런 하퍼. 그러니까 1순위, 2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2순위 지명권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죠. 브루클린 네츠 같은 팀들은. 그래서 제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지금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일단 자산이 많죠. 자, 보시면 디에런 팍스, 그 다음에 빅터 웬반야마, 그리고 스테픈 캐슬, 요 3명은 안 팔 겁니다. 절대 안 팔죠. 그리고 대신에 보시면 데빈 바셀 연평균 27밀이에요. 켈든 존슨 17.5밀, 해리슨 반즈 19밀이고요. 그 다음에 제레미 소엔, 루키 스케일 마지막 해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샌안토니오는 매물로 쓸 수 있어요. 네, 바셀, 그 다음에 켈든 존슨,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젊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샌안토니오는 사실 이 선수들 위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웬만야마, 팍스, 캐슬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특히나 야니스 같은 선수들이 시장에 풀린다면 샌안토니오는 현금 다발 들고 달려들 수 있다는 거죠. 2순위 지명권도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장 공격적이고 위협적이다. 그래서 정말 듀란트나 야니스나 혹은 뭐 심지어 제일런 브라운 같은 선수들도 샌안토니오는 마음만 먹으면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게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이제는 팀의 구단 수뇌부가 됐잖아요. 포포비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그간의 기조가 이런 빅네임 트레이드를 거의 하지 않았던 팀이에요. 직접 본인들이 뽑거나, 디에런 팍스 같은 경우에는 팍스가 샌안토니오를 너무 좋아해서 콕 집은 경우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구단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랬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를 때 질러야죠. 그리고 빅터 웬반야마의 루키 스케일은 2627 시즌에 끝나죠. 끝납니다.
즉 웬반야마를 13밀, 16밀로 쓸 수 있는 기간은 2년이에요. 그래서 듀란트나 혹은 야니스와 타임라인이 맞다는 겁니다.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2025 오프시즌을 뜨겁게 달굴 7개 팀을 제 멋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크게 움직일 팀은 누가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